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행복한 신혼을 즐기고 있는 20대 여자예요. 인생을 얼마 살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제 인생 중에 제일 행복한 순간이 지금이 아닌가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자존감이 많이 낮았어요. 또래 아이들보다 작은 키에 뚱뚱한 몸, 게다가 피부까지 까무잡잡한 편이라 언제나 친구들의 놀림을 받아야 했어요. 왜 어렸을 때에는 모두 다 철이 없어서인지 놀려드는 그 말에 친구가 상처를 받는다는 생각은 못하잖아요. 그저 자기들의 웃음거리로만 생각하지. 앞서 말했듯이 키도 작은 데다가 뚱뚱하기까지 하니 저를 두고 하마, 돼지, 바위 등등 외모를 두고 하는 별명들이 참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상처가 되고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요. 비가 유독 많이 내리던 장마 기간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학교를 하는데 노면이 미끄럽다 보니 조심조심 내려가야 했어요. 학교가 오르막길에 있다 보니 내려갈 때에는 늘 조심해야 했어요. 그날도 우산을 쓰고 조심조심 내려가고 있는데 그 말 발에 헛디고 만 거예요. 순간 우산을 놓치고 몇 바퀴를 굴러야 했어요. 우산은 어디로 날아갔는지 없어져 버렸고 비는 쏟아지고 스탄키 무릎에는 구멍이 나버렸고 주위에서는 놀라는 소리 반 웃는 소린 반이었어요. 괜찮아? 어쩌면 좋아. 일어날 수 있겠어? 쟤 뭐냐? 아픔은 둘째치고 그곳에 덩그러니 앉아있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후다닥 일어나 재빨리 뛰어갔어요. 그러자 뒤에서 목청이 아주 큰 남자아이 하나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심해! 아까처럼 또 구르면 어떻게 하냐? 아까 나 바위 굴러가는 줄 알았잖아. 그 말이 어찌나 생생하게 들리던지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바위가 굴러간다는. 비에 맞은 생식굴로 집에 도착하니 엄마가 깜짝 놀라며 수건을 갖다 주었어요. 어머, 꼴이 왜 그래? 우산 안 들고 갔어? 스타키는 또 왜 그렇고? 오다가 넘어진 거니? 조심 좀 하지. 어디 다친 곳은 없고. 괜찮아. 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철원아 엄마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비에 홀딱 젖은 가방과 옷을 벗어두고 욕실로 들어갔어요. 거울 속에 보이는 제 모습이 너무 처량해 보였어요.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고 나온 저는 방에 들어가 누웠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나왔어요. 지금 이 순간도 너무 싫은데 내일 학교에 갈 생각을 하니 눈앞이 까마득했어요. 모두들 날 보고 비웃을 것이 분명했어요. 그 생각을 하니 입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어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저는 엄마가 깨끗하게 빨아놓은 옷을 입고 신발을 신으니 엄마가 주방에서 나왔어요. 아침 안 먹어? 안 먹어. 왜? 먹기 싫어. 안 먹으면 어떡해. 잘 먹어야 키도 쑥쑥 크지. 키가 크기는 살맛찌는구만. 안 먹어. 아니, 제가 아침부터 왜 저래?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내가 뭘 어쨌다고 이러는 거야. 엄마가 막 먹어서 이렇게 됐잖아. 본인이 먹어놓은 괜히 아침부터 트집이야. 먹기 싫은 거 간둬라. 엄마는 주방으로 다시 들어갔고 저는 신발을 신고 투덜투덜 학교로 향했어요. 학교 교문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쿵쾅쿵쾅거렸어요.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 다 어제의 일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그때 누군가가 다가왔어요. 저와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였어요. 괜찮아. 어제 연락도 안 받고. 미안, 몸이 안 좋아서. 그만하기 다행이다. 어서 들어가자. 나 부끄러워서 못 들어가겠어. 부끄럽기는. 모두 날 보고 비웃는 것 같아. 아니야. 그런 애들 있겠지만 아닌 애들이 더 많아. 그런 애들은 너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한테 똑같이 놀려대고 다닐 테고. 그건 그렇겠지만 내가 다 막아줄게. 가자. 친구는 저의 팔을 이끌고 걸었어요. 주위에서 쳐다보는 시선들이 저를 비우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았어요. 저를 보고 깔깔거리는 몇 명의 애들이 있었지만요. 그 이유는 저는 더더욱 소심해졌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꺼려했어요. 항상 다른 사람들의 눈을 먼저 생각했고 저와 비교하며 저 자신을 깔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저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먼저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우연찮게 찾아간 교회에서 처음으로 저에게 목소리가 예쁘다며 먼저 말을 걸어준 남자를 만났고 그 남자가 바로 지금 저와 결혼을 한 남편이에요.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활동적이고 배려심이 많은 이타적인 사람이었어요.
처음은 제가 낯설지 않게 먼저 말을 걸어주고 저와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에게 저를 소개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늘 소극적이고 능동적이었던 저였는데 남편을 만나고 나서부터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영미, 머리 잘랐네? 네? 이 긴 머리만 잘 어울릴 줄 알았는데 짧은 머리도 잘 어울리는구나. 정말요? 남편은 저의 변화도 먼저 알아봐 주었고 항상 긍정적으로 말하는 남편에게 저는 이성적인 감정이 생겼고 끌리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살도 빼고 외모도 가꾸면서 제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고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어요. 저도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랍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졸업을 하고 몇 년 동안 저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너무나 많이 변해 있었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중엔 저를 못 알아보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한 번은 동창 모임에 나가게 되었어요. 졸업을 하고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는데 매년 같이 가자는 말하는 친구의 부탁을 더 이상은 거절할 수 없어 같이 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변화된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생겼고요.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을 입고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먼저 온 친구들이 시끌벅적 즐기고 있었어요. 친구는 저를 데리고 그 테이블로 갔어요. 옆에 친구는 누구? 영미잖아. 영미? 혹시 그 바위? 걔는 또 왜 이래? 친구가 그 친구를 향해 눈을 흘기더니 저를 데리고 자리에 앉았어요. 너 정말 많이 달라졌다. 살을 빼서 그런 건가? 정말 내가 예전에 알고 있던 그 영미 맞아? 맞아. 살이 많이 빠져서 그럴 거야. 이야, 최고의 성형수술은 다이어트라더니 널 보니 그 말이 딱인데? 정말 대단하다. 학교 다닐 때도 다이어트 좀 하지 그랬어. 지금이 훨씬 좋아 보인다. 친구들은 달라진 저의 모습 때문인지 예전에는 느낄 수 없는 친절함으로 저를 대했어요. 동창회가 끝나고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하는 친구도 생겼고 고백을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남편 말대로 제가 저를 사랑하니 다른 사람들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듯 했어요. 몇 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저도 많이 변했지만 남편과의 사이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저희는 더 많이 친해졌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했던 아픔도 공유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어요. 오빠, 오늘 나 기분이 너무 좋아. 좋은 일 있었어? 있었지. 뭔데? 처음 여기 왔을 때 내 모습 기억해? 그럼 기억하지. 나 부끄러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는데 사실 학창시절에 애들한테 놀림을 많이 받았었어. 키도 작고 뚱뚱하고 얼굴도 못생겼지. 그래서 내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소극적이었거든. 그랬었구나. 전혀 몰랐는데. 아이, 거짓말. 그때는 정말 내 자신이 너무 싫었었는데 오빠를 만나고 난 후부터 많이 변했어. 아주 좋은 쪽으로 말이야. 나도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워.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이게 다 오빠 덕분이다. 이런 생각. 내가 뭘 한 게 있나? 난 네가 변화시킨 거지. 아니야. 오빠 아니었음 아마 지금도 어두컴컴한 곳에서 다른 사람들 시선이 무서워 아무것도 못하고 지내고 있을 거야. 고마워. 내게 도움을 줬더니 나도 고맙다. 오빠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도 잘하고 이해도 잘하고 배려심도 많고. 나야 그런 오빠의 모습이 좋았지만 안 힘들어?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냐. 내가 그랬나? 그럼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걸? 자라온 환경이 그랬을지도 몰라.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어갔어요. 남편은 어렸을 때 지금의 부모님이 입양을 하셨고 그 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인지 자신보다는 타인을 더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는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의 사람인지라 그런 아픔이 있는지 몰랐는데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니 왠지 안쓰러워 보였어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남편의 미소에 슬픔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았어요. 서로의 아픈 과거를 이야기하며 저희는 더 가까워졌고 연인 사이로 발전해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가 되었어요. 오랫동안 봐왔던 사이인지라 가족들끼리도 다들 아는 사이였고 저희의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처음에 소개를 했을 때에는 저희 두 사람이 이런 관계로 발전했다는 것에 놀라하셨지만 금세 축복을 해주셨어요. 다만 막내 신우만 빼고요. 남편에게는 나이 차이가 나는 막내 동생이 있는데 어찌나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는지
오빠의 일이라면 양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타입이었어요. 언제나 남편이 졸졸 따라다녔고, 그래서 제가 연애를 할 때에도 늘 붙어있던 아이였어요. 처음에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예뻤었는데 막내 동생 때문에 둘만의 데이트가 줄어들다 보니 나중에는 귀찮고 얄미워지더라고요. 연애를 할 때에도 그렇게 사사건건 회방을 놓더니 이제는 결혼까지도 반대하고 나서네요. 언니, 우리 오빠랑 헤어져요. 뭐? 오빠랑 결혼하지 말라고요. 웃지 마요. 난 진심이니까. 왜 오빠가 결혼하는 게 싫어서 그래? 오빠는 내 오빠니까 아무도 못 가져요. 너 귀엽다. 어린애 취급하지 마요. 어른들까지도 다 허락한 결혼을 내가 왜 그만두니? 언니가 그냥 못한다 그러라니까요. 내가 왜? 네가 오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만해. 언니가 뭘 한다는 거예요? 언니가 내 맘 알아요? 네 맘 다 알지. 이제 오빠는 이 언니가 많이 사랑해 줄 테니 걱정 마. 결혼을 하지 말라고 당돌하게 말하고 있는 막내 신우를 보니까 웃음이 나왔어요. 시가 자체가 워낙 화목한 집안이었고 서로를 위해주는 마음이 몸으로 느껴질 만큼 좋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어요. 특히나 막내 동생의 오빠 사랑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20살이 된 지금까지도 오빠를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다니 이런 우애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막내 신우는 결혼식 전날까지도 결혼은 안 된다며 펄쩍 뛰었어요. 하지만 본인이 그런다고 해서 안 될 결혼이 아니었죠. 저희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을 하면 절대로 오지 않겠다던 막내 신우도 시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결혼식에 참석했고 뚱한 얼굴 표정으로 결혼식 사진을 찍었어요. 친구들은 그 사진을 보고서는 오게티도 이런 오게티가 없다며 깔깔거렸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저는 막내 신우와 잘 지내볼 요량으로 부단히 애를 썼어요. 아가씨, 내일 뭐 학교 끝나고 뭐해요? 그건 왜요? 날씨도 많이 풀렸는데 봄옷이나 사러 가려고 그랬죠? 아가씨 패션 센스가 좋으니까. 그래요? 가는 김에 아가씨 것도 하나 사줄게요. 정말요? 당연하죠. 몇 시쯤 끝나요? 학교 앞으로 데리러 갈게요. 막내 신우는 좋다고 얘기했어요. 역시 어린애들에게는 선물 공세가 먹히는 법이죠. 다음날 저는 막내 신우가 다니고 있는 학교 앞으로 데리러 갔어요. 우르르 나오는 학생들 틈에 막내 신우가 보였고 막내 신우도 제 차를 봤는지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고서는 차에 올라탔어요. 역시 젊음이 다르긴 다른지 막내 신우는 벌써 하늘하늘거리는 봄옷을 입고 있었어요. 안 추워요? 아직도 좀 쌀쌀한데. 괜찮아요? 막내 신우는 새초롬하게 대꾸하며 안전벨트를 맸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백화점에 들린 저희는 이것저것 둘러보다가 마음에 드는 옷으로 골랐고 새 옷을 입고 매장을 나왔어요. 나온 김에 저녁까지 먹고 가자는 말에 막내 신우도 고개를 끄덕였고 그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방금 옷으로 나왔어. 저녁 먹고 갈까 하는데 같이 볼래? 그럼 식당에 들어갔을 때 연락할게. 오빠예요? 네, 일찍 퇴근할 것 같다고 해서 같이 저녁 먹자고 했어요. 괜찮죠? 벌써 다 정해놓고서 왜 물어봐요? 그런가요? 뭐 먹고 싶어요? 아무거나요. 그런 메뉴는 없는데. 찜닭 좋아하죠? 그거 먹으러 가요. 저는 막내 신우를 데리고 식당으로 갔어요. 그리고 곧이어 남편도 도착했어요. 남편은 막내 신우에게 인사를 하더니 제 옆자리에 앉자마자 제 옷을 보고 이야기했어요. 이 옷 산 거야? 당신이랑 잘 어울려. 정말? 주말에 데이트 한번 해야겠는데? 저와 남편이 옷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자 막내 신우가 테이블 위로 주먹으로 쾅 쳤어요. 오빠, 내 옷은 안 보여? 너도 옷 샀어? 결혼하더니 달라졌다? 이제는 언니밖에 눈에 안 보여? 사람이 그렇게 달라지면 안 됐지. 미안. 너도 옷 잘 어울리네. 됐어. 엎드려서 절 받는 것도 아니고. 뭐야. 막내 신우가 팔짱을 끼며 입을 실룩거리고 있을 때 주문한 찜닭이 나왔어요. 남편은 저와 막내 신우에게 앞치마를 챙겨주었고 즐겁게 식사를 시작했어요. 막내 신우는 식사를 하는 동안 내내 불편한 표정으로 음식도 먹는 둥 마는 둥했어요. 또 무엇 때문에 그리 기분이 나빠졌는지 막내 신우의 저런 행동들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저에 대한 칭찬을 하기라도 하면 입을 삐죽대며 비아냥거리고
꼭 질투하고 있는 사람처럼 저를 흘겨보곤 했어요. 이상하게 막내 신우만 만나고 나면 기분이 찝찝하고 느낌이 이상했어요. 다른 가족들을 만날 때에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감정을 막내 신우를 만날 때만 생겼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였고요. 막내 신우의 눈치를 살피면서 편안하게 식사도 하지 못한 채 나온 저는 막내 신우를 데려다 주겠다며 남편에게 먼저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러자 막내 신우가 화들짝 놀라며 말했어요. 아니, 오빠가 데려다 줘. 언니 차 타. 싫어. 아무 차나 타면 되지. 나 데려다 주는 것도 이제 귀찮아? 그게 아니라 언니가 태워준다잖아. 난 싫다니까? 막내 신우는 막무가내였고 하는 수 없이 저는 먼저 들어가 있더니 남편에게 막내 신우를 데려다 주고 오라고 말을 하고는 헤어졌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1시간이면 오고도 남을 사람이 오지 않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시간이 간 김에 다른 가족들도 보고 오는갑다 생각한 저는 집안일을 하며 기다렸어요. 몇 시간이 흐르고 남편이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데려다 주고만 올랬는데 부모님이 차 한잔하고 가라셔서. 그럴 것 같더라. 기다렸어? 아니? 아무 말도 없이 늦길래 전화도 안 받고. 차에다 두고 내렸어. 그랬구나. 피곤하겠다. 얼른 씻어. 그래. 남편은 아주 많이 피곤해 보였어요. 남편이 벗어놓은 옷을 챙겨서는 세탁실로 들어갔어요. 빨래를 분류하려고 와이셔츠를 빼내는데 소매에 리스티 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핑크색을 사용하지 않는데 옅은 핑크색이었죠. 그때 남편이 저를 불렀어요. 당신 여기서 뭐해? 이거 그게? 당신 와이셔츠 소매에 립스틱이 묻어있네? 어디? 당신 입술에서 묻은 거겠지. 그렇겠지? 당연하지. 저는 찝찝했지만 남편이 그럴 사람도 아니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바구니통에 넣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주말 막내 신우가 아무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마침 외출을 준비하고 있었던 저는 막내 신우의 방문에 당황스러웠어요. 아무 연락도 없이 웬일이에요? 제가 하면 안 되나요? 저 지금 외출할 거라서. 언니 외출해요? 빈집에 혼자 있겠다고요? 오빠도 같이 나가요? 오빠는 일이 있어 출근했어요. 곧 있으면 들어올 거예요. 오빠 있으니 제가 여기 있어도 괜찮은 거 맞죠? 그건 그렇지만 언니는 어서 나가요. 오빠 점심은 제가 챙겨줄게요. 그래요. 고마워요. 천천히 놀다 와요. 막내 신우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세상 친절한 얼굴로 저를 배웅해 주었어요. 저는 참 별일이 다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한테 저런 얼굴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언제나 툴툴거리며 새초롬하게 대하면 대했지 살가웠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정말 막내 신우의 속은 알 수가 없었어요. 약속 장소에 도착을 하니 친구가 벌써 도착해 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뭐가 그리 바쁜지 계속 날짜를 못 잡다가 어렵사리 날짜를 잡아 만난 것이었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라 그런지 더 반가웠어요. 점심 식사를 마친 저희는 바로 위층에 있는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통창이라 그런지 햇볕이 들어온 게 너무 예뻤어요. 저희는 음료를 주문하고 한 사람씩 햇볕이 드는 창가를 바라보며 사진을 찍었어요. 찍은 사진을 보며 깔깔거리는 사이 주문한 음료가 나왔고 시원하게 마셨어요. 오늘 너무 즐거웠어. 이렇게 자주 얼굴 보자. 너가 바빠서 그렇지 난 언제든 콜이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나는 달라지는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을 하니 또 그게 아니더라. 아침에는 출근하기 바쁘고 퇴근하면 저녁 먹고 자기 바쁘고 주말엔 밀린 집안일에 그래도 얼굴에는 웃음꽃이 폈는데? 티나? 막내 신우랑은 좀 어때? 아직도 여전해? 조금 괜찮아졌다 싶다가도 또 금방 털어져 있고 완전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늦둥이 여자 동생이다 보니까 다들 오냐오냐해서 그런지 아주 인성이 글렀어. 그래도 귀여운 구석은 있어. 남매끼리 우애가 좋은 것도 보기 좋고. 그건 맞아. 보통 자매들은 친하게 지냈지만 남매끼리 그렇게 우애 좋게 지내기도 힘들다? 내 주위에만 봐도 오빠 있는 애들은 치를 떨던데. 빨리 장가갔으면 좋겠다고. 그치? 대체로 다 그렇던데 여긴 아주 우애가 유별나? 너 몇 시간씩 들어가 봐야 해? 왜? 안 바쁘면 부모님 선물 사는데 같이 가자고. 선물? 그래, 곧 있으면 어버이날이잖아. 아, 그렇지? 그럼 같이 가자. 날 나온 김에 나도 오늘 장만해야겠어.
저와 친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백화점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어떤 것이 괜찮을까 둘러보다가 평소에 등산을 좋아하시는 두 분이라 등산용품 매장에 들렀어요. 형형색색 알록달록한 옷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두 분에게 어울릴 만한 것들로 구매를 하고 나왔더니 벌써 해가지고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친구와 헤어지고 부랴부랴 집으로 달려갔어요. 나 왔어. 언니 왔어요? 아가씨, 아직 안 갔네요? 아침마다 메고 있는 막내 신우 뒤로 남편이 나왔어요. 저녁은? 당신이랑 같이 먹으려고 그냥 들어왔지. 그래? 잘 됐네. 우리도 막 시작했어. 어서 들어와. 남편은 제 가방과 옷을 받아주었고 저는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식탁 위에는 제가 예뻐서 사놨던 그릇들이 가득 나와 있었어요. 이게 다 뭐야? 어때요, 내 솜씨가? 아가씨가 다 한 거예요? 오빠도 좀 도와주긴 했지만 거의 다 제가 한 거죠. 근데 잘했네요. 제가 자리에 앉아 남편이 밥과 수저를 제 앞에 놔줬어요. 저는 음식들보다는 그릇에 더 눈이 갔어요. 저도 너무 예뻐서 한 번도 꺼내지 않은 그릇들을 제 마음대로 꺼내서 사용하다니. 그것도 손이 닿이지 않는 깊숙한 곳에 놓아둔 것을요. 제가 음식을 먹지 않고 정색을 하고 있으니 신경이 쓰인 남편이 물었어요. 왜 그래? 아니야. 저는 음식을 코로 먹는지 입으로 먹는지 뒤적거리고 있는데 막내 신우는 뭐가 그리 신나는지 반찬을 남편의 밥 위에 올려주고는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남편은 분리수거를 한 다음에 밖으로 나갔고 저는 식탁 위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며 막내 신우에게는 거실에서 쉬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의 말에도 텐션이 업된 막내 신우가 그릇을 옮기다가 떨어뜨렸고 제가 아끼던 그릇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지금까지 잘 참고 있던 저는 그만 화를 내고 말았어요. 아가씨, 좀 조심하세요. 언니, 나도 한 번도 쓰지 않은 그릇인데 그러게 놔두라고 했잖아요. 언니 지금 나보다 그릇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됐어요. 이까짓 그릇 내가 다시 사주면 되잖아요. 정말 더러워서. 그거 얼마나 한다고. 도와주다가 실수로 떨어뜨린 사람이 이렇게 들들 볶아놔두고. 언니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정말 옹졸한 사람이네요. 뭐라고요? 그렇잖아요. 오늘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놀다 와서는 차려진 밥 먹으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못할 망정 그릇 하나 깨뜨렸다고 승질이나 내고. 언니 이러는 거 오빠도 알아요? 오빠 모르죠? 오빠가 알았으면 언니 같은 사람이랑 결혼했을 리가 없지. 아가씨,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오빠한테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아가씨, 지금 말 다 했어요? 막내 신우의 말에 흥분한 제가 따지고 돌렸는데 분리수거를 하러 나갔던 남편이 들어왔어요. 이게 다 뭐야? 안 다쳤어? 오빠 미안. 나는 도와주려다가 떨어뜨린 건데. 울긴 왜 울어? 그럴 수도 있지. 다치니까 이리 나와. 남편은 막내 신우를 끌어당기고서는 바닥에 흩어져 있는 산산조각이 난 그릇들을 한 군데에 모았어요. 그리고는 청소기를 가져와 구석구석 청소를 하고 걸레질도 한 번 했어요. 남편이 그러고 있는 동안에도 저는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청소를 다 마친 남편은 막내 신우를 집에 데려다주고 들어왔고 저의 눈치를 살피며 그만 화를 풀라고 말했어요. 남편의 입장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겠지만 저는 이번 일뿐만 아니라 그동안 막내 신우가 했던 행동들을 참고 참았다가 오늘에서야 터진 것이었어요. 남편은 제 마음을 잘 안다며 위로를 해주었지만 그 어떤 말도 제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어버이날이 되었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저는 없는 솜씨이지만 최선을 다해 요리를 했고 남편도 옆에서 보조 역할을 톡톡히 해냈어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면 한 번에 여러 가지 음식들이 뚝딱 나오겠지만 요리라고는 많이 해보지 않은 저에게는 힘든 일이었어요. 한 가지 음식이 완성이 되어야만 다음 요리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주방은 주방대로 어지럽혀져 있고 시간은 더 오래 걸렸어요. 아침부터 시작은 요리는 저녁이 다 되어서야 끝이 났고 부랴부랴 설거지를 하고 뒷정리를 시작했어요. 다행히 약속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끝냈고 저희는 깨끗해진 모습으로 시부모님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을 보고는 깜짝 놀라하셨어요. 이걸 전부 다 네가 한 거야? 근데 종류는 많은데 맛이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보기에 좋은 음식이 맛도 좋은 법이다. 시어머니는 잡채를 한 젓가락 들어올려 입 안으로 넣으셨어요. 저는 시어머니 얼굴을 긴장된 얼굴로 쳐보았어요. 잡채를 먹은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식탁 위에 올려놨더니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정말 맛있구나. 그래요?
그럼 내 입맛에 아주 딱 맞아. 다행이에요. 네가 고생이 많았겠구나. 밖에서 먹어도 괜찮은데.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서 식사 대접 한번 못 해드렸어. 아니다. 서로 살기 바쁜 세상에 너희도 먹어. 네. 시부모님은 저희가 준비한 음식들을 아주 맛있게 드셨어요. 두 분이 드시는 모습을 보니 저까지도 기분이 좋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과일과 차를 마시면서 저는 며칠 전에 준비해둔 선물을 드렸어요. 뭘 이런 것까지 준비를 했냐면서 상자를 풀어보시던 시부모님은 색깔만 다른 등산복을 보시더니 아주 좋아하셨어요. 어쩜 우리가 좋아하는 색으로 딱 사왔니? 마음에 드세요? 그럼 들다마다. 안 그래도 다음 주에 등산 약속이 잡혀있었는데 우리 며느리가 사준 옷 입고 가야겠다. 잘 됐네요. 다음에는 더 예쁜 걸로 사드릴게요. 정말 고맙다. 시부모님은 서로 방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셨어요. 정말 두 분에게 딱 맞는 그런 옷이었어요. 시부모님도 저도 서로 만족한 어버이날이었어요.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저는 피곤한 몸으로 소파에 기대어 누웠어요. 남편이 다가와 제 어깨를 주물렀어요. 언제 또 옷을 준비했어? 며칠 전에 미국에 만났잖아. 그때 샀어. 그랬구나. 고마워. 고맙기는. 아가씨는 오늘 나 때문에 안 온 거지? 아니야. 요즘 과제 때문에 바쁘대. 정말 아가씨랑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당신 마음이 불편하면 먼저 대화를 시도해봐. 싫어. 아이, 왜 그래? 꼬맹이랑 같이 굴 거야? 아휴, 나이가 많이 철이 일찍 든 애가 먼저 손을 내밀어 보지 뭐. 며칠 뒤 저는 막내 신우에게 먼저 연락을 했어요. 제 전화는 안 받을 줄 알았는데 뾰로통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긴 하더라고요. 저는 오해도 풀 겸 저녁 먹으러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퇴근을 하고 집에 들른 저는 족발과 보쌈을 시켰어요. 술도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덜 어색할 것 같았거든요. 잠시 뒤 막내 신우가 들어왔고 막내 신우의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풍성하고 길었던 긴 머리를 아주 짧게 싹둑 잘랐더라고요. 옷 입는 스타일도 뭔가 달라질 듯하고 여하튼 며칠 사이에 막내 신우가 180도 달라진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순간 멈칫거렸어요. 왜 그렇게 놀라요? 헤어스타일이 확 달라졌는데요? 어울려요? 어울리긴 하지만 갑자기 왜 무슨 심경의 변화로 생긴 거예요? 아니요? 근데 무슨 일로 보자고 한 거예요? 그냥 오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겸사겸사요. 막내 신우와 식탁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며칠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했어요. 그러자 막내 신우도 얘기도 하지 않고 그릇을 꺼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금방 풀릴 것 같았으면 진지게 대화를 할 걸 후회가 들었어요. 술도 들어가니 분위기는 더 좋아졌고 알딸딸한 기분마저 들었어요. 한참을 막내 신우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퇴근을 한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러자 막내 신우가 벌떡 일어나더니 남편에게 팔짱을 꼈어요. 오빠, 이제야? 술 마셨어? 응, 기분이 좋아서. 많이 마신 거 아니야? 아닌데? 왜? 나 취한 거 같아? 얼굴이 발그스레 보여서. 아이, 오빠 이건 볼터 취한 거잖아. 그런가? 오빠,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글쎄, 뭐가 달라졌나? 자세히 좀 봐봐. 뭐지? 오빠 정말 센스 없다. 머리카락을 이만큼이나 잘랐는데 그걸 모른다고? 정말이네? 왜 갑자기 이렇게 자른 거야? 심심해서. 어때? 나 예뻐? 오빠 짧은 머리 좋아한다며. 내가? 언니가 저번에 짧게 잘랐을 때 그랬었잖아. 잘 어울린다고. 그것도 기억 못하냐? 막내 신우는 계속해서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이야기를 했고 남편은 저와 막내 신우를 번갈아 보면서 대꾸를 해주고 있었어요. 누가 보면 막내 신우가 동생이 아니라 와이프처럼 보일 정도로 두 사람은 너무 다정해 보였어요. 그러다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댔어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술이 취하니 이상한 생각까지 드나 봐요. 남편은 막내 신우를 의자에 다시 앉혔고 들고 있던 종이 가방을 제게 건넸어요. 이게 뭐야? 며칠 전에 어버이날도 그렇고 당신한테 너무 고마웠어. 고맙기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데. 마음에 들지 모르겠어. 저는 남편이 준 종이 가방에서 상자를 꺼냈어요. 그리고는 상자 뚜껑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는 하늘하늘거리는 예쁜 잠옷이 들어있었어요. 어머,
너무 예쁘다. 마음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들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 정말 고마워. 다행이다. 어떤 걸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 정말 고마워. 잘 입을게.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남편의 볼에다가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는 싱글벙글거리며 자리에 앉았는데 제 앞에 막내 신우의 얼굴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씩씩대며 저를 노려보는 것이 아니겠어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너무 행복한 나머지 막내 신우가 있다는 것을 깜짝한 제가 실수를 했구나 싶었어요. 언니, 사람 앞에다 두고 뭐 하는 거예요? 미안해요. 너무 좋았어, 그만. 지금 이런 걸 보라고 날 들어오라는 거였어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사람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둘이 있을 때만 하던가. 정말 미안해요. 난 그저... 됐어요. 그만 가볼게요. 그리고 그 잠옷 언니한테 하나도 안 어울려요. 막내 신우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가방을 들고 가버렸어요. 행복했던 순간은 한순간에 얼음장처럼 변해버렸어요.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저를 두고 남편은 괜찮다고 말하며 막내 신우를 쫓아나갔어요. 몽롱했던 정신이 확 깨는 것 같았어요. 한참이 지난 후 집에 돌아온 남편은 막내 신우를 집까지 잘 데려다주고 왔다고 했어요. 정말이지 막내 신우는 잘 지낼 수 없는 그런 살이인가 봐요. 오늘도 역시나 언제나 그렇듯이 안 좋게 끝나버렸어요. 다음날 연차를 낸 저는 남편의 출근 준비를 도와주고 다시 잠이 들었어요. 오후에 약속이 있었던 저는 늦게까지 잠을 자고 일어나 느긋하게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란 저는 누군가 싶어 방문을 살짝 열어 숨을 죽이며 현관문을 응시했어요. 나한테 까불면 이렇게 되는 거지. 막내 신우가 툴툴거리며 신발을 벗대로 벗어던지고서는 집 안에 들어왔어요. 아마 제가 집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옷장 안에 숨었어요.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막내 신우가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실도 놀랐지만 막내 신우 앞에 나서지 않고 황급히 몸을 숨기는 제 본능에도 놀랐어요. 옷장 안에서 막내 신우의 행동을 살핀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막내 신우의 행동에 기가 찰 뿐이었어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안방으로 들어온 막내 신우는 제 화장대 앞에 앉더니 이것저것 꺼내 발랐어요. 그리고는 또 뭐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짜증이 섞인 한숨을 내쉬며 화장대 위에 올려져 있는 액자를 뒤집어 엎었어요. 그리고 벽에 걸려있는 액자를 향해 베개를 집어던졌어요. 그 소리에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오려고 했고 그 소리가 밖으로 나올세라 저는 손으로 입을 꾹 막았어요. 다행히 막내 신우는 저의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한참을 안방 이곳저곳을 살피다 막내 신우는 침대 곁에 두었던 선물 상자를 꺼내들어 잠옷을 꺼냈어요. 그 잠옷은 어제 남편이 사다 준 잠옷이었어요. 참, 오빠는 이런 거나 사고 이게 언니한테 어울린다고 사온 거야? 이런 건 나처럼 뽀얀 얼굴에 잘 어울리는 거란 말이야. 센스하고는. 막내 신우는 잠옷을 들어서는 화장대 앞에 와서 자신의 몸에다 이리저리 갖다 대어 보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눈빛이 돌변하더니 자신의 옷을 벗었어요. 그리고는 들고 있던 잠옷을 입더니 뱅그르르 돌았어요. 어머, 이것 봐. 나한테 너무 잘 어울리잖아? 설마 오빠가 나한테 줄 건데 언니한테 준 건가? 세상에 그것도 모르고 오빠한테 찍어서 보내줘야겠다. 막내 신우는 제 잠옷을 입은 것도 모자라 침대에 누워 사진을 찍더니 남편에게 사진을 보냈어요. 그러자 바로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마 사진을 받은 남편이겠죠. 오빠 어때? 나 예뻐? 이거 나 주려고 산 거 맞지? 왜 화를 내고 그래? 내가 뭘 어쨌다고. 지금 언니 없어? 몰라, 회사 갔겠지. 내가 뭐 어떻게 알아? 뭐? 오늘 연차라고? 나 왔을 땐 아무도 없었는데? 알았어, 알았다고. 나가면 되잖아. 그러게 왜 날 자극해? 오빠를 먼저 사랑한 것도 나였고 오빠를 더 사랑하고 있는 것도 나야. 오빠만 결심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는 거야? 오빠랑 나랑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데 뭐가 문제란 말이야. 막내 신우는 핸드폰을 집어던지며 얼굴을 파묻고는 대성통곡을 했어요. 대화를 듣고 있던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왜 막내 신우가 유독 제 눈에 거슬렸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막내 신우는 저에게 쉴 새 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저 남자를 내가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 더 이상 자극하지 마라. 그렇게 생각을 하니 막내 신우의 행동들이 다 아기가 들어맞았어요. 사랑하는 남자에 대한 질투. 한참을 울고 있던 막내 신우는 잠옷을 벗어던지고서는 집을 나갔고 저는 옷장 안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잠시 뒤 남편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당신 아가씨랑 무슨 사이야? 어? 나 다 들었어. 아가씨랑 당신이 통화하는 거. 당황해하던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다 이렇게 말을 꺼냈어요. 막내 신우는 남편이 오빠가 아닌 남자로 좋아했고 가족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저 오빠를 너무 좋아해서 착각하는 걸로 믿었어요. 남편이 결혼을 하게 되면 나아지겠지 했던 것이 오히려 막내 신우의 감정을 더 부풀렸고 이제는 남편에 대한 집착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결혼하고 난 후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이 키워준 가족들에게 사실대로 말을 할 수 없었고 저에게조차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가슴앓이를 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알게 된 저는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된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망설였어요. 이 사실을 알리게 되면 자신과 가족들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말한 게 맞아. 가족인데 사실을 알아야지. 당신은 가족들을 못 믿어? 그리고 나도 이제 당신 가족이잖아. 내가 옆에서 지켜줄게. 용기를 내자. 평생 이렇게 살 순 없어. 난 또다시 가족을 잃고 싶지 않아. 왜 가족을 잃을 거라고 생각해? 난 반쪽짜리 가족이니까. 아니야.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늘 긍정적인 당신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믿을 수가 없어.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가 밝고 긍정적이라 할지 모르겠지만 난 늘 전전긍긍하면서 살았어. 부모님 눈에 거슬리지 않게 언제나 조심스럽게 그렇게. 그렇다고 부모님이 눈치를 준다거나 그런 거 절대 없어. 그건 당신도 알지? 하지만 나는 그랬어. 눈치를 주는 사람이 없었어도 눈치를 받으며 자랐어. 여보, 당신만 눈 감아주면 돼.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누구 하나 상처받지 않고 그냥 지나갈 거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모든 것을 다 알게 된 나조차도 아가씨를 어찌 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신의 속마음을 많이 숨기고 살았던 것 같았어요. 그런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건 여기서 멈춰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지금이 아니더라도 또 언젠가는 이런 기로에 서 있을 테고 이런 건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남편은 계속되는 제 설득에 용기를 내어 가족들에게 사실을 알렸고 처음에는 부인하던 가족들도 심각성을 깨닫고 인정을 하고 막내 신우의 실효를 시작했어요. 이 일로 예전처럼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이는 날은 줄었지만 서로 위해주고 사랑하는 마음만은 변치 않았어요. 막내 신우는 여전히 남편에 대한 집착을 내비치고 있지만 호전이 되어가는 걸로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 날이 올지는 미지수이지만 막내 신우와 함께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